안녕하십니까. 2017년 경찰 1차 기출문제풀이를 맡게 된 박철우 교수라고 합니다. 2017년 경찰 채용 1차는요. 기존의 경찰 시험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의 아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평범한 수준으로 시험이 나왔고, 기본적인 단어들, 특히 고등학교용 단어들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독해 부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지문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하셨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문장에서 밑줄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ingenuou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순진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동의어로는 naive라는 단어가 동의어고요. naive는 순진한 또는 바보스러운이라는 뜻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2번에 tenuous는 자, 고집센, 완고한이라는 뜻이죠. 자, 특히 obstinate라는 단어와 stubborn이라는 단어가 동의어 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시고, 특히 이 단어는 시험에 여러 번 기출된 단어니까요. 같이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sensible은 지각 있는 또는 현명한이라는 뜻이고, 자, preliminary는 이 pre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이 앞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B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 꼭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notoriou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 번 경찰에서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여러 번 기출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 notorious는 유명한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다? 유명한. 그런데 단순한 유명한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notorious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유명한이에요. 그래서 자,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유명한이라는 의미하고 나타내는 famous라는 단어 있죠. 자, 얘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2번에 in이 붙어 있습니다. famous 유명한데 in이 붙어버리면 이것은 안 좋은 의미로서 악명 높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innocent라는 단어도 시험에 여러 번 기출이 됐다는 단어죠. 특히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NOC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특히 독성 이런 의미인데요. 그 독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innocent는 무고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3번에 passive는 수동적이고요. 4번에 marvelous. 자, OES가 붙어 있는데요. 이 famous도 마찬가지고 형용사형 어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marvelous는 대단한, 훌륭한이라는 뜻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같이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자체가 여러 번 기출됐기 때문에요.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conspir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conspiring이라는 것은 conspire, 동사죠. 이 conspire라는 동사에 ing 붙어 있는데 이 conspire는 공모하다의 뜻입니다. 자, 공모하다. 자, con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함께 서로 우리가 뭔가를 짜는 걸 말하고요. 1번에 보시면은 plotting이라는 단어, plot이 역시 같은 뜻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2번에 collid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collide라는 단어에 이가 빠지면서 아인된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다? 충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정리 좀 해주시고, 자, reconciling은 자, reconcile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 어휘이면서 중요어입니다. 자,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또는 양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양립. 자, 이도 보면은 함께라는 컨이 들어가 있죠. 자,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irritate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인데,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짜증나게 하다. 같이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자, 이번에 경찰에서 이제 밑줄 긋기 유형이 많이 나왔는데요. 항상 밑줄 문제를 푸실 때는 동의어 부분을 보시고요. 반드시 해석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이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그걸 주의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으시는 분들을 좀 주로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해석은 안 해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좀 가능하면 해석을 좀 해서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이 문맥상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maliciou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ma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나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malicious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사악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이다? 사악한. 예. 자, malicious. 그래서 사악한이라는 단어가 되고 악이 있는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동의어로는 4번에 보시면 spitefully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NOC가 독성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IN이라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독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innocuous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 해가 없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해가 없는 이런 뜻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malleable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아닌 겁니다. 시험을 출제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려고 어려운 단어를 하나씩 집어넣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두들겨 펼 수가 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사실 몰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단어고요. 3번에 보시면 여러분 ambivalent라는 단어, 이것도 어휘에서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amb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very, value, 가치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ambivalent 해버리면은 뭔 말이냐? 양가치 이런 뜻입니다. 양가치. 가치가 두 개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정리하시고요. 자, 4번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5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선택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치사 관련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전치사 관련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수거적 표현들, 특히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의미적, 특히 구전치사죠. 네, 구전치사. 자, 문제는 의미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글자 이하의 전치사는요. 네 글자 이하의 전치사는 수거적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오프나 다운의 뜻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잘 어울리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자, closed라는 말 있죠. 예. 자, 여기 보시면 there used to be죠. used to be a shop이니까 가게가 있었었다요. used to는 자,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뜻이에요. At the end of street, 거리의 끝부분에. 자, 그것은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죠. 항상 수식하는 애들은 가로를 쳐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close라는 단어 같은 경우, close라는 단어에 다운이 붙어야지 이게 문을 닫다란 말이 됩니다. 자, 원래 used라는 것은 과거에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게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해야 될 거예요. 자, 닫다라는 말은 close하고 뭘 쓴다? 다운을 쓰죠. 자, 문을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헬렌은 was going away. 자, 멀리 떠날 예정이다 이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어쨌다? 스테이션, 역에 갔다죠. with her, 그녀하고 함께 뭐 하려고요? to see her blank예요. 자, see라는 단어에 of가 붙어가지고요. 자, 구동사 표현으로서 자, 떠나는 것을 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떠나는 것을 보다. 그래서 환송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ee her off가 되는가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좀 주의하실 거는 see off의 경우에 있어서 see off. 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사이에 낀다는 거. 그것까지 좀 하나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다. 정리해 주시고 시오프 같은 경우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표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구동사 표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 다시 말해서 자, 회화 표현이죠. 우리가 회화 표현의 문제가 간접 말하기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6번처럼 A와 B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는, 즉 둘의 대화에서 어울리지 않는 걸 찾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빈칸 완성형의
독해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논리적인 부분을 잘 찾아야 되는데 특히 이런 자, 두 개의 표현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수거적 표현들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에요. I can thank you enough라는 표현에 보시면 cannot이라는 표현이 있고 enough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cannot과 enough가 같이 있으면요. 아무리 뭐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cannot enough는 어떻게 된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이게 enough 말고 to 같은 것이 따라와도 그렇죠. 특히 여러분은 되게 cannot to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cannot to 뿐만 아니라 cannot enough 역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thank you enough 해버리면은 너에게 아무리 고마워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너무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고맙다. 당신한테 아무리 고마워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B가 I am sorry 그랬죠. sorry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미안하다는 뜻이에요. 자, 또는 유감스럽다. 자, sorry는 뭐다? 미안하다나 유감스럽다 이 뜻인데요. 자, 이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서 자, 그것을 뭐한다? 들어서 이런 뜻이죠. 그 유감의 원인이죠. 근데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하는데 내가 야, 난 그 말 들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어울릴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자, 만약에 상대방이 I can thank you enough 충분히 너에게 아무리 고마워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 뭐 don't mention it. 뭔 그런 말을 하니? 이런 뜻이죠. 자, don't mention it.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you're welcome. 이런 거죠. 천만에 이런 뜻이 적합한 대답이 되겠죠. 예. 자, 2번 같은 경우는 neither hand라는 말에서 조심하실 거는 여기서 hand는 진짜 손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han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다? 도움의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합니다. 자, 했더니 B가 no thanks 아니에요. 고맙지만. 예. 자, 나는 그것을 다룰 수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이상함이 없겠죠. 자, 3번을 보시면요. 자, would you show me the way? 나에게 길을 좀 알려줄래요? 그랬어요. 자,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 to가 도착점을 나타내죠. 자, 종로 경찰서로 가는 길을 좀 알려주겠습니까? 했더니요. B가 I'm sorry. 미안합니다. 근데 자, 나는 stranger here. 이거죠. 자, 여기서 stranger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대로 지금 나는 낯선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그 말은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stranger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버릴 때는 어떻게 하냐. 저도 여기 처음입니다. 저도 이쪽 길을 잘 모릅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특히 자, 누가 길을 물어봤을 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할 때는 I'm a stranger라고 쓰는 것은 정형화된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외워놓고 있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Is it alright 그랬죠? 저 괜찮을까요? 그 말이에요. 만약 내가 come back around 4. 자, 4시경 around는 자, 숫자가 고치면서 그쯤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시쯤에 제가 돌아온다면 괜찮을까요? certainly 그죠? 확실하게요. Do as you wish.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세요. 자, 여기서 S는 뭐뭐대로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니까요.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1번의 경우에 cannot enough라는 표현의 관용 표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체, 특히 이런 회화 문제에서는 관용 표현이라든가 이디엄 표현들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그 부분들을 공부를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이론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표현인 만큼 이런 문제는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인데요. 자, 밑줄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balance your household budget이 있죠. 자, balance라는 것은 뭐냐? 균형이죠. 또는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ousehold budget인데 budget은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household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돈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 될까요? 빚을 지지 않고 살다. 자, 또는 번 만큼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1번의 make, ends, meet예요. 자, 여기 보시면 make라는 단어 다음에 ends가 나왔는데요. 이 ends라는 단어는 수익과 그 다음에 지출의 양쪽 끝을 ends라고 표현합니다. 그 양쪽 끝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은 수입법만큼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출제됐던 그런 표현이니까 항상 기출문제. 자, 경찰 시험에 특히 중요한 건 뭐다?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자, 다른 표현들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잘 알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hit the ceiling 그랬는데요. 이 ceiling이 무슨 말이냐면 천장이죠. 천장을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요. 사람이 화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막 방방 뛴다고 그러죠. 사람이 막 방방 뛰는 것을 우리가 묘사한 그림이 hit the ceilin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다? 몹시 화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3번에 보시면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하는데 이 bush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덤불이라고 해요. 자, 나무가 위로 쭉 쓰는 걸 tree라고 하고요. 나무가 위로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크게 옆으로 퍼지는 것을 덤불이라고 bush라고 합니다. 근데 그 bush의 around 주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덤불이 있을 때 여기만 때리는 거죠. 즉 가운데 핵심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야. 핵심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겉에만 살짝 건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회적으로 표현하다. 돌려서 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4번도 작년에 시험에 실제 출제됐던 건데요. 브러쉬 어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다시 반복해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브러쉬가 솔질이죠. 솔질을 막 하는 거죠. 광을 내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한 부분 계속 솔질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좋게 하는 것을 브러쉬 어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브러쉬 어펀은 자 복습하다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하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의 동의어로서 리뷰라고 해서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죠. 예,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기출문제는 항상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는 어법에 맞게, 다시 말해서 어법이라는 것은 자 단어의 쓰임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단어의 뭐에 관련된 거다? 쓰임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데요. 자 항상 선택지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 항상 빈칸 완성형의 어법은 선택지를 보면 이 선택지 간의 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은 뭐가 나와 있냐면 투부정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ing가 붙어서 동명사적 표현이다. 그러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특히 영어에서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 뒤에 투동사 원형과 ing 동명사의 목적어의 구별을 시험에 출제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건 투는 미래적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느낌이다? 미래적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ing는 과거적 뉘앙스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to라는 것은 원래 will, can, may 등등의 이런 법 조동사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to 할부는 주로 무슨 느낌이 있어? 뭐뭐 할 것. 그 다음 ing는 쭉 해오던 것이나 뭐뭐 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 앞에 있는 동사를 여러분 뜻을 하면 요놈 다음에 미래적으로 올 거냐 ing 올 거냐를 우리가 파악하기 쉽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전치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자 전치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글자 이하의 전치사입니다. 특히 네 글자 이하의 전치사는 뭘 봐라? 수거적 표현을 봐야 뭘 본다? 수거적 표현. 그런 수거적 표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mbarrassed하고 embarrassing인데, 자, embarras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다? 당황시키다죠. 특히 우리가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요. 감정동사라고 불러줍니다. 영어는 이런 감정동사의 경우에 형용사형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감정동사의 형용사형의 경우는 ing가 붙어진 경우와 ed가 붙어져 있는 경우 두 가지인데, 자, ing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감정을 가진입니다. 자,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감정을 가진 거면 뭐다? ed다. 즉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ing는 느끼게 하는 거죠. 어차피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감정동사 ed가 감정을 뭐한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감정동사 ed가 뭐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문제에 다시 적용을 해서 보면요. 자, 8번 문제의 첫 번째 문항에는 I'm considering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consider라는 단어는 뭐랑 친하다? ing랑 친하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면 she accused the CEO of her company죠. 자, accuse라는 단어의 경우는 자, accuse를 쓰고요. A of B의 형태를 써서 A를 고소하다 또는 A를 비난하다. 뭐 때문에? B 때문에 그러죠. 예. 자,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기본적 표현 중에 하나고요. 기본 이론에서도 그리고 기본서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세 번째 문항을 보시면 그는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자 당황했죠. 자, 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당황을 한 거죠. 주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주어가 느낀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하자 뭐라나? ed다. 감정동사 ed가 감정을 느끼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 게 맞다? ed 형태가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 바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onsider ing 꼭 기억하세요. consider ing. 다음 accuse A of B. accuse A of B. 감정에 관련돼 있는 동사는 ed가 붙어야 감정을 가진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9번에 보시면 역시 어법에 맞는 표현인데요. 결국 뭐 문법 문제하고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밑줄 긋기형을 보실 때는 밑줄 자체를 먼저 보시고요. 예, 그와 관련된 건 이제 앞뒤를 살피셔야 됩니다만은, 자, 일단 기억의 most는 자, 뒤에가 명사가 와 있다라는 것은 이 most가 무슨 뜻이다? 대부분의 라는 뜻입니다. 자, 주목하시고요. 자, 니은에 보면 distinctive는 형용사로서 항상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품사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단어의 뜻을 가지고 무조건 조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잘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품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distinctive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자, 구별이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what이 나왔는데요. 자, WH가 어디에 사용됐다? 문 중에 사용이 돼 있어요. 자, 문두에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문 중에 있어요. 문 중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문 중에 나올 때 이 WH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WH 계열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역할을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자, what의 경우는 접속사면서 무슨 역할을 같이 한다?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것 때문에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다?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된 파트죠. 근데 이걸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뒤가 불완전한 문장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what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무슨 절을 이끈다? 그쵸?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절이다? 명사절.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what은 명사절을 이끌면서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 문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항상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은 절로서 묶어서 봐야 돼요. 절. 항상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조를 봐야 됩니다. what이 나오면 이게 명사절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에 보시면 to가 나와 있죠. 어떤 수거적 표현 같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해석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를 보면서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most readers of novels의 소설의 대부분의 독자는
본능 직관적으로 feel that 이하를 뭐 하는 거예요? 느끼죠. 직관적이에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자가 have distinctive style이니까 구별 있는 좀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몇몇의 민감한 자 독자들은 can even attribute, 그죠? 자 이런 걸 봐야 돼. attribute가 나와요. 자 영어에 보시면은 attribute는 자 뭐가 뒤에 따라오면서 A to B의 형태. 자 뭐가 나온다? to. 자 attribute는 뭐가 나온다? to. 그렇죠. 이 to가 나와서 A를 B에 타솔하다. A의 원인을 B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attribute하고 passage라는 A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o가 나왔죠. to.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B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passage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 뒤에서 뭐가 나왔다? what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또 하나의 명사가 있다. 자, 명사절도 크게 보면 하나의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명사절이 나온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what은 안 되고 요 what을 뭐로 바꿔야 된다? that이라는 접속사, 관계사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that과 what의 구별 기억하시고요. 자, 명사 뒤에는 원칙적으로 명사들이 올 수가 없죠. 영어는 동일한 품사의 겹침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다시 명사 나온다? 원칙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은 무슨 절이다? 무슨 절이다? 그렇죠. 명사절이에요. 또, 자, what은 뒤에가 무슨 문장 구조가 따라온다?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따라옵니다.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봅니다. 10번은 영작 문제죠. 자, 영작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항상 푸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의미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 문법적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자, 뭐가 없어야 한다? 문법적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영작의 한 문장을 가지고 올바른 걸 찾으려면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특히 번호 간의 어떤 비교, 차이점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노런 거 있죠. 자, 2번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노런 거가 있어요. 자, 3번을 보시면요. 3번에도 역시 뭐가 있냐면 노런 거가 있고 4번에도 역시 노런 거 있어요. 자, 노런 거가 앞에 나왔다. 근데 이 노런 거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부정의 부사가 돼요. 자, 영어에는 이런 원칙이 있죠. 자, 부정의 부사가 어디에 있다면? 문두에 있다면. 자, 어디에요? 문두. 어디다? 문두. 부정의 부사가 어디에 있다? 문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의 부사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무슨 구조를 쓰게 돼 있다? 도치 구조. 무슨 구조? 도치 구조를 쓰게 돼 있어요. 자, 도치 구조를 쓴다라는 것은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거나 비동사 나오고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노런가 나오고 워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아닌 PP가 나왔기 때문에 요 놈이 주어가 되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 노론과 문제 났으면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명사, 다시 말해서 뭐가 나와 있다? 주어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자, 3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노론거가 문제에 나와 있는데 뭐가 있어요? Police actions라는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자, 노론거 나와 있죠? 그 다음 워 나왔죠. 그 다음에 police actions에서 주어 나왔어요. 자, 비동사 플러스 주어라는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요.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꼭 단순하게 문법 문제가 아니라 영어의 글을 볼 때는 당연히 주어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1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11번부터는 독해 문제죠. 대체로 보면은 문법 문제하고 독해 문제, 그 다음에 생활영어, 어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독해가 10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독해는
전체를 싹 해석을 해버리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는 핵심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유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독해 문제는 핵심어 찾기가 중요한데요. 특히 빈칸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빈칸 문장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 뒤에 대체로 뭐가 나온다? 부연이 나오죠. 물론 마지막 문장이 빈칸인 경우는 뒤에 부연이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해 문제는 오답 지우기가 중요합니다. 자, 논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빈칸 문장 해석하고 선택지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울리는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일단 오답으로 지우고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believe that이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컴마가 나오고 미닝이 나와 있죠. 컴마 나오고 미닝. 그리고 대시 나왔어요. 자, 영어에서 이 mean이라는 단어는요. 대시 나왔을 때 뒤에 이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 자, 뭐가 아닌 경우? 사람이 아닌 경우야. 다시요. 뭐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 mean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비동사하고 같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주어하고 대절이 이퀄이라는 거예요. 같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결국은 이 선택지에 있는 말과 이 대절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놈을 가지고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선택지 일단 보죠. 1번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custom rules the law는 자, custom은 관습, 습관이란 거예요. 그러면 관습이 법을 뭐한다? 룰,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자, 2번 practice는 실행이죠. 실행이 is better 더 낫다. 뭐보다? precept보다요. 핑계 이런 거죠. 자, 3번 an eye for an eye. 눈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이빨에는 이빨로. 그렇죠? 자, 그다음 4번을 보시면 prevention. 예방이 is better 더 좋다. 뭐보다? cure. 치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잘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선택지하고 자, 앞에 있는 내용, 대절의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절 안의 내용을 해석을 해볼게요. 다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meaning that이야를 의미하는데 the best way. 자, best way죠. 이게 주어예요. 최고의 방법은 to control crime이죠. 자, 뭐야? 범죄를 컨트롤, 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is deterrence라는 단어죠.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모든 글에는요, 모든 글에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핵심어가 있다는 거죠. 그 핵심어를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찾아내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deterrence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지죠. 억제죠. 자, 그러고 봤더니 선택지 아까 무슨 단어가 보이더라? prevention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그죠? 자, 이건 즉이죠. 즉, stop crime from ing인데, 자, stop A from ing 나오면요. 자,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범죄가 happening,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deterrence예요. 자, 이 글을 쓴 필자가 혹시 여러분이 deterrence라는 단어를 모를까 봐 뒤에다가 대시를 가지고 설명까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디터런스 몰라도 뒤에 내용 보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 뭐 하는 거야?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또 뭐예요? 프리벤션이죠. 그죠? 자, 본문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다음번에 또 설명을 해줘.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대신에 단어를 바꿨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paraphrase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이 paraphrase 된 표현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만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알려면 이 미닝의 의미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의 의미 파악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미닝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다나 의도하다라고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제 풀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항상 그걸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목이죠.
자, 제목 문제는 결국 키워드 찾아내는 것이고 반복 표현이라든가 부연 표현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번 먼저 선택지 보시면 one leg balance죠. 한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2번은 best exercise니까 최고의 운동인데 뭘 위한? 균형을 위한 최고의 운동으로서 타이치라는 거죠. 예. 타이치는 이제 태극권 이런 건데요. 자, 3번은 the best의 최고의 방법인데 당신의 춤을 개선하는. 자, 보시면 선택지를 한번 잘 봐보세요. 특히 제목이나 주제 요의 찾기는 이 선택지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것이 있는가 봐야 돼요. 보시면 1번은 밸런스고 2번도 밸런스랑 같은 말이 있고요. 3번은 보시다시피 댄싱이에요. 댄싱. 춤추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이죠. 그럼 이제 균형에 대한 이야기냐 춤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냐만 잘 파악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자, 4번 볼까요? 4번은 reduction이잖아요. 감소예요. 그죠? enforce니까. 네. 자, 그러면 감소. 그러면 이제 이게 밸런스 이야기다. 특히 선택지가 같은 애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찍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찍어야 한다. 그러면은 두 개 같은 것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찍어야 할 때 무조건 그렇게 문제 풀라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one leg balance하고 best exercise. 그러면 이제 균형이면 두 가지 어떤 하나의 다리의 균형으로 말하는 거냐? 균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냐를 봐야 돼요. 자, 보죠. 타이치. 그죠? 컴마. 위치죠. 가로치고. 자, 주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컴마나 접속사 보이면 가로를 치는 거야. 여기까지 가로를 치는 거예요. 중국의 마셜 아트, 무술을 보통 우리가 마셜 아트라고 그래요. 중국의 무술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타이치는 uses a series of slow, 느리고 flowing, 흐르는 그런 motions, 움직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deep, slow breathing이죠. 깊고 느린 호흡을 뭐 하기 위해서? exercise body, 몸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calm the mind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타이치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 뭐 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니까요? you, 당신은 move, 움직이죠. from one pose, 한 자세에서 to another. 자, from to예요. 다른 자세로 gradually, 점진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컴마 shifting. 자, 컴마 ing는 그리고 뭐마다 또는 뭐뭐 하면서야. 그래서요, 당신의 무게를 천천히 이동을 시켜요. 무게중심을 옮긴다 이거죠. 그리고 extending your limbs, 당신의 관절을 extend 쫙 펼치는 걸 말해요. 자, 뭐하게 당신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challenge는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아한 춤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요 단어 때문에 3번이 들어와 있는데 3번은 함정이죠. 본문에 있는 단어를 함정하고 결국 이 내용은 또한 또 타이치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뭐 다 타이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인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13번의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데 빈칸이 지금 보시다시피 3개가 있죠. 자, 선택지에 있는 빈칸을 먼저 좀 보시면 1번은 for instance, 예를 들어준 거죠. 3번은 4번은 furthermore예요. 자, 다시 말해 접속어죠. 자, 이 애들, 니은, 이 애들, 그다음에 디귿, 이것들을 우리가 접속어라고 하는데 접속어 넣기 문제는요. 접속어 넣기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관계예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 접속어 넣기예요. 그래서 앞문장하고 뒷문장이죠. 2개. 그 2개의 문장을 해석을 하고 둘의 관계를 봐야 돼요. 특히 더하기, 즉 순접의 연결이냐 마이너스, 즉 역접의 연결이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둘 다 순접인데 자, 요놈은 같은 내용인데 앞에 것이 크고 뒤에 것이 작아요. 요놈은 유사한 내용이지만 A하고 B가 다른 거예요.
반대는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furthermore하고 in addition은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otherwi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에서 역접의 논리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이는 결론이죠. 앞에 것이 원인이 되고 요것은 뒤에가 뭐가 난다?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however는 그러나니까 마이너스예요. however.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쉬운 게 뭐냐면 두 개는 역접, 두 개는 순접. 이게 가장 쉬워요, 일단은. 그래서 역접, 즉 다른 이야기냐 아니냐만 판단하시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이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자기가 자연스러운 거 막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둘의 논리관계로 순접과 역접이다. 만약에 역접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순접 고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무조건 처음부터 막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풀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푸는 게 좋냐면 디귿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순접과 역접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디귿 앞에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besides 여기죠. 자, besides being in lakes죠. 자, 호수 안에 있는 것 외에 자, 이 besides는 뭐뭐뿐만 아니라는 전치사죠. 자, river 강이죠. 그리고 ocean 바다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것 외에다 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있다? 땅에도 있고요. in the air 공중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문장 해석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디귿을 보면 most of the water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 물의 대부분은 is 뭐라는 거야? salt water죠. 소금물이라는 거야. 자, 앞에는 뭐가 있고 여러분? 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디귿은 뭐야? 소금물이다 이거죠. 그럼 일단은 요거는 인과관계는 구성이 안 되겠죠. 논리적인 관계가 없잖아. 앞에 게 원인이 돼요. 물이 도처에도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다.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귿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에는 however가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디귿에서 however로 접혀졌기 때문에 기억만 봐도 되겠죠. 니은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그냥 furthermore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Every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contains water니까 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a person's body 사람의 몸은 about 약 67%가 물이다 이거죠. 자, 새들은 약 75%가 물이고요. 대부분의 무구는 자, 과일들은 약 90%의 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every living thing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living things. 그죠? 그 살아있는 것이 사람이고 새고 과일이죠. 자, living thing이라는 것이 뭐보다 커? body보다 크죠?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예를 들어서요. for example.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크기가 다르다. for instance는 같은 내용이죠.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살아있는 것, 사람. 사람이 살아있는 거 안에 들어가죠. 자, 그것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4번 보겠습니다. 요지죠. 요지 문제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에서 필자 어떤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뭐 나는 믿는다라든가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주면은 답을 좀 쉽게 고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전체적인 주제찾기하고 똑같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특히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해는요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자, 볼게요. pet 지방들은 deserve bad image. 자, 나쁜 이미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 때문에. 자, tute가 뭐뭐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역할 때문에 나쁜 이미지. 여기서 딱 보시면 이 bad 이미지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일 포인트예요. 자, 2번 보시면 지방은 store 에너지, 에너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저장을 한대요. 뭐보다도 proteins and carbohydrate죠. 예,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도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딱 보더라도 이건 뭐예요? store 에너지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일단은 주제건 제목이건 여지건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어야 돼요. 본문의 내용과 다르면은 안 되죠. 주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항상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갈게요. 자, 2번은 뭐가 중요한 말이었다? store 에너지였다. 맞죠? 3번 갑니다. 지방은 contain exceed니까 뭘 갖고 있어? 산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산성이야. 근데 그 산성은 뭐 하는 애냐 설명하고 있죠. help the absorption of vitamins. 비타민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산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 산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산성 아니, 이것도 산성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세요. 4번. 지방은 중요한 기능을 해요, 몸에서. 자, 여기서 뭐다? 지방은 중요한 기능들을 한대요. 그럼 이게 지금 포인트들이잖아요. 자, 에너지를 저장하다냐, 나쁜 이미지냐, 산성을 갖고 있냐, 중요한 기능을 하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만 생각하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독해를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쫙 읽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제가 뭘까? 내가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선택지에서 내 생각을 찾아내. 그러지 마시고 선택지 보고 핵심어 가지고 이 핵심어가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나왔느냐 안 나오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독해야. 해석하고 독해는 달라요. 잘 봐요. 자, 볼게요. While passage, 지방이 have lately acquired bad image. 최근에 나쁜 이미지를 얻은 반면에요. while이 뭔만은 반면에요. 자, 이게 나오면 반면에 뜨실 때는 무슨 관계를 연결시킨다? 대조관계. 자, 우리 선택지 나온 나쁜 이미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최근에 얻은 반면이죠. 그럼 이 필자는 얻었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 나왔어? 원. 여기서 원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should forget이니까 뭐 나왔어?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나왔죠. should요. should. 아시겠죠? 자,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how essential they are. 지방이 how essential, 얼마나 필수적인지, 본질적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더군다나 우리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했죠. 요지 문제잖아. 하지 말아야 돼 그랬지. 그랬어. 그리고 필자는 이 다음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how essential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지방은 얼마나 필수적인지. 필수적이다,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지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논리적 연결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잘 캐치하냐. 자, 그다음 뭐죠? 지방은 provide body's best means죠. 자, means는 수단이야. 몸의 최고의 수단을 제공하는데 어떤 수단이냐?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을 제공을 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돼요. 뭐보다도 다른 탄수화물이나 뭐보다도 프로테인, 단백질보다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왔죠? 에너지를 저장한다. 아까 선택지 있었어. 에너지를 저장한다. 몇 번에 있었나요? 2번이요. 그죠? 그런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한 것이 2번이었고 여기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뭐라는 거야? 지방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은 또한 행동을 하죠. 뭐로서 한다? 액트에서요. 자, 인설레이션이에요. 절연이라고, 절연. 어게인스트 콜드니까 추위에 대항한 절연이니까 추위를 막아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에너지 저장, 그죠? 저장 수단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뭐야? 자, 절연이라고 하죠. 즉 추위를 막아준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뭐야? 지방은 이런 역할을 하고 지방은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자, 주제는 다 담아야지.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아니고 4번 important functions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이걸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펑션, 기능이라고 하죠. 기능 맞아요? 지방이 이걸 제공을 하고 지방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게 기능이에요. 자, 특별한 반전 표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건데요. 역시 빈칸 완성형 문제죠. 네. 죄송합니다. 자, 15번을 보시면은 빈칸 완성의 마지막 빈칸인데요. 마지막 문장의 빈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빈칸 문장의 해석을 하고 선택지를 집어넣어 본 후에 바로 앞 문장에 이 선택지하고 같은 말이 있으면 그놈을 정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문장만 갖고도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답을 못 고르겠으면 아예 첫 문장으로 넘어가셔서 주제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빈칸 문장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자, these utopian communities죠.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는 never survive, 결코 생존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서비스라는 것은 뭐뭐로 역할하다는 뜻이야. 뭐로서 역할하냐? 비콘. 비콘은 뭐예요, 여러분? 비콘? 등대예요, 등대. 즉 등대라는 것은 배가 이렇게 올 때 그 방향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들이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할한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의역을 해줘야 돼요. 자, 뭘 위한 보여준다? 소셜 체인지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어떤 등대로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컴마인이 또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한다? 상기시켜준다. What exists. 이게 주어예요, 다시. 대시 접속사는 다시 접속사 나왔잖아요. 이게 주어야. 존재하는 것은 is not permanent. 자, permanent란 이 단어. 이게 중요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속적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알아줘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퍼머넌트니까 영속적인데, 즉 존재하는 것은 뭐하지 않다? 영속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나왔어. 이거 이게 뭐야? 즉이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애가 나온다 이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딱 이 문장에서 여러분 딱 생각을 해봐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사회 변화를 위한 등대이며 우리한테 뭘 생각나요?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포인트 자체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항상 문장에서도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다 갑니다. 사회가 is built, 지어지죠.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므로죠.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인간에 의해서 뭐 되냐? 1번은 무슨 말이야? 영속화하다예요. 그러니까 be perpetuated니까 영속화 되어지는 거예요. 쭉 간다 이거지. 자, 2번은 alter는 무슨 말이야? 변경하다. 바꾸다 이 말이죠. 인간에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3번에 보시면 implic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연루시키다예요. 관련시키다. 자, 4번을 보시면요. eulogy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칭송하다예요. 무슨 단어? 칭송하다. 근데 자, 봐봐요. 자, 앞의 내용과 같은 말이 나올 거라고 있고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고 나서 그로 인해서 인간에 의해서 뭐 된다? 영속화된다 해버리면 앞에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래서 정답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본문의 내용에서 나올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여기서 영속화되지 않는다 그 말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변형이 된다. 바뀐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에 altered가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오늘 빈칸이 이번 시험에서 빈칸이 2개가 나왔는데요. 둘 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빈칸 완성형 어렵게 생각하지만 빈칸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항상 빈칸 문장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문제에서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나온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모르는 단어 유추도 하고 이거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석을 해서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게 독해입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 독해는 아니야, 여러분. 해석은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16번은요. 실제 경찰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지문 자체가요. 뭐 경찰 시험답게 또 경찰 관련 지문에서 또 나오는데요. 기출문제만 봤어도 이거는 그냥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자, 이거 요지를 찾으라고 있죠. 요지. 자, 보겠습니다. 1번. 과거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했다. 자, 옛날에는 뭐가? 처벌이 너무 가혹했대요.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선택지를 먼저 좀 꼭 보고 거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2번 갑니다. 현재의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범죄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3번은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은 사회 여건이다. 자, 요인이 뭐라고요? 사회 여건. 즉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4번은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범죄 발생이 빈번하다. 선진국 범죄 발생 빈번. 자, 이렇게 딱 먼저 잡아놓고 가요. 범죄 증가하는지 처벌이 가혹했는지. 그렇죠? 자,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주제 찾기나 요의 찾기에 나오는 지문들은 그 문단의 어떤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범죄자들은 were once 이게 나왔어. once considered 한때 신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자,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once 플러스 과거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once 과거동사는 used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거야. 뭐였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요. but 하지만 however 그러나 now 지금은 이런 표현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거든요 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딱 나오는데 이게 주제 찾기고 제목 찾기고 요의 찾기다. 근데 첫 문장에 이런 거 보인다. 그러면 해석을 하기보다는 but이나 now 현대 지금 이런 말을 찾아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modern criminologist regard 동사가 뭐예요? 현재죠?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동사 여기도 과거죠? 그죠? 여기도 과거죠? 그죠? 맞죠? 이렇게 현재형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필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같이 과거에 가혹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현재 범죄가 이 내용에서 봐요. 증가하고 있다는 건지 사회가 범죄 책임이라는 건지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범죄 발생이 빈번하다는 건지를 봐야 돼요. 자, 볼게요. 현대 범죄학자들은 리가드 소사의 사회가 투비죠. 대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에 대한 책임? 더 범죄에 대한. 커미티드는 PP죠. 가로치고 그 사회에 대해서 저질러진. 자, 커미티형에서 저지르다. 이거예요. 이게 PP형이니까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regard A to B죠. 자, 항상 동사 볼 때도 이런 구문을 볼 줄 알아야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특히 이것은 이 밑에를 사실은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생각, 견해를 현대에는 뭐야? 다 달라졌어요. 변화시키는 거. 두 개가 서로 간에 다른 거.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첫 번째 문장의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현재 생각이 나오면 이게 결국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연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 글이에요.
시험에 출제되는 글은요, 논리적인 글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시험 출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16번은 마무리 짓습니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7번은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즉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일단 그런데 선택지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몇몇 사람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절도행위 일종으로 생각한다. 잡아요. 불법 다운로드 절도 이거죠. 이렇게 보면서 글을 찾아가야 돼. 2번 파일 공유가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들. 자, 파일 공유가 뭐야? 불법임을 모른대요. 이게 중요해요. 3번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들이 늘어난다. 자,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누구? 노점 상인. 누구라고? 노점 상인. 이걸 찾아야죠. 4번 한국의 일부 온라인 클럽에서는 회원들이 낮은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뭐요? 낮은 월 이용료. 자, 선택지 간에 좀 핵심이 되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들을 먼저 찾으란 말이에요. 낮은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불법적으로 파일을 공유한대요. 일단 낮은 월 이용료,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 내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읽고 해석해서 아, 본문의 내용이 이래. 그러니까 선택지 1, 2, 3, 4번을 읽었더니 아, 이게 틀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앞에 읽고 선택지 읽고 다시 또 본문을 읽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먼저 찾고 이 말이 나오는가 보고 거기서 고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봅니다. illegal downloads, 불법 다운로드는 are a serious concern. 자, 여러분 이런 거는 막 해석하지 말고 단어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 있었잖아요. 자,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볼게요. Some people consider it a form of theft라고 돼 있죠. 자, 이 theft가 뭐예요, 여러분? 절도죠. 그러니까 그것이 절도의 하나의 형태라고 고려하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번은 맞는 표현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그레이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이제 보면 파일이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노점 상인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자, 불법적 파일을 낮은 공유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마지막 보세요. 여기 보세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not even aware. 심지어 알지 못해요. 뭐라고? 파일 쉐어링이 illegal. illegally 뭐야? 불법이에요. 이 단어 알아야죠. 불법이라는 것을 알죠. 이게 우리가 나오는 2번의 근거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한국에서의 일부 온라인 클럽이라고 있죠. 자, 이게 보면 온라인 클럽이 있는데, 자, 봐요. 되어라 2번 심지어 온라인 클럽이 있대요. 자, dedicated to는 PP로서 뭐의 불법적 파일 공유에 헌신하는 온라인 클럽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 나왔어요? Their members, 그들의 멤버들은 pay a low monthly fee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죠? 이거. 낮은 월 이용료. fee는 수수료거든요. 이용료야.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죠, 4번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노점상이라는 말은 따로 없죠. 여기에 보시면 노점상 한번 찾아볼까요? 노점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싹 해석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서 보는 거야. 이거를 싹 해석하고 있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고 일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그 해당 부분만 찾아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일치인데요. 1번은 뭐냐면 이번에 일치죠. 잡아요. 일치 문제하고 불일치 문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불일치 문제는 사실상 이 선택지에 있는 4가지가 본문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보통 하나가 틀리거나 거의 대체 그래요. 물론 이제 방금처럼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래요. 근데 일치 문제는 본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치는 불일치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1번.
자, 글로리아 1은 주로 한국 전통음악. 한국 전통음악. 이걸 생각해야지. 2번, 글로리아 1은 대학원 과정 이번 가을에 졸업할 예정이다. 그럼 대학원 과정에 있는 글을 보고 선택지하고 비교해야죠. 3번, 글로리아 1은 가야금 소리는 다른 현악기에서는 견딜 수 없는 소리. 그럼 가야금 소리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4번, 글로리아 1은 가야금의 여러 가지 소리 중 특히 한 가지 소리를 흥미롭게 여기고 있다. 그렇죠? 예. 자, 봅니다. 폼이,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의 경우는 좀 비교적 쉽게 나온 것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있어져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뭐라 하냐면, 자, this class very useful explain Gloria 1 하고 who would begin graduate study. 자, 이거요, 이거. 이게 뭐죠? 대학원이죠. 대학원의 공부를 시작한대요. At the school. 학교에서 this fall 이번 가을에. 아까 선택지 대학원 이야기를 봤더니 2번에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학원 과정을 이번 가을에 졸업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begin,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Because 나는 주로 mainly study traditional Chinese music. 자, traditional이 전통적인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전통적인 중국 음악을 공부했대요. 뭘 공부했다고? 중국 음악. 중국 음악. 알겠어요? 선택지 봐. 선택지는 1번에 보면 글로리아 1은 주로 한국 전통 음악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몇 번이 틀렸구나? 1번이 틀렸구나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러분 3번은,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자, one also라는 표현이 여기 있죠. 여기 봐요. one은 또한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sounds of 가야금의 소리들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cannot be emulate. 그죠? 자, 이 emulate라는 단어가 흉내내다 또는 모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야금의 소리는 모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디에서? 다른 스트링이 줄이죠. 그래서 스트링 인스트루먼트는 현악기라고 그래요. 이 현자가 줄이야, 줄. 다른 현악기에서는 모방이 안 된대요. 자, 그렇죠. 여기 3번. 다른 현악기는 견줄 수 없는 소리. 이게 바로 뭐야? 이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빈칸 또 있네. 다음 그룹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아마 이번 경찰 시험에서는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거 하나만. 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일단은 선택지를 또 있는 문장을 먼저 기억을 보고, 그죠? 네. 자, 기억을 보면은 일단 문장을 보면 in the earliest experiment 여기까지가 되었죠. 가장 최초의 가장 빠른 실험인데 design to test blank, 이것을 측정하기로 목적이 되어 있는 고안되어진 최초의 실험에서 an influential researcher, 자, 영향력 있는 연구자가 made up 두 개의 단어를 make up 했죠. 구성했어요. MAL과 MIL이죠. 근데 그럼 결국 봐봐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실험에서 요걸 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우리는 실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보통 이런 실험의 글이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험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기억, attribute, 태도죠. 태도, 사운드 심볼리즘에 관한 태도가 1번이고요. 2번은 소리의 속도에 대한 인지예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한 거고, 이제 뒤에는 이제 접속어 넣기니까 일단 앞에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뒤에 보면 되겠죠. 그죠? 소리의 뭐에 대한 상징주의에 관한 태도.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소리의 의미예요. 그죠? 예. 소리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봐요. 속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만 생각하면 돼. 다른 거는 뭐야? 스피드야. 그리고 상징이야. 어차피 차이는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told 500 subjects니까 500명의 피실험자. 자, 여기서 subject은 피실험자예요. 그 피실험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대디하라고 말했대요. 원, 하나는 잘 봐요. would meant large table. 큰 테이블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하나는 죄송합니다. 자, 스몰 테이블이니까 작은 테이블을 의미한대요. 하나는 큰 테이블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작은 테이블을 의미한대요. 그럼 지금 여러분 나왔잖아. 뭐라고 했어요? 의미지, 의미. 의미. 다시 말해서 상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ask the subject, 그 subject 피실험자들에게 뭘 요청해서 말해주라고. 어떤 단어가 어떤 사이즈 테이블을 말하는지, 즉 단어의 상징성,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뭐죠? by law of chance에서 기회 법칙, 그 가능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subject들은 should have chosen one or the 하나하나 다른 하나들을 동등한 숫자로 결정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 해석이 좀 학생들이 조금 잘못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확률의 법칙이라는 거. 아까 chance, law of chance가 확률상 둘 중에 하나니까 50%야. 50대 50이지. 그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나와야 돼. 그 말이 앞에 있는 내용이야. 뒤에 보니까 80%가 대디아라고 동의했지. MAL이 라지 테이블이라고. 그 다음에 MIL이 작은 테이블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50%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80%가 MAL을 라지 테이블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요? instead 그 대신에라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moreover는 아니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다. 지금 여기서는 단어의 어떤 의미에 대한 이야기죠. 의미니까 자 뭐니까 의미니까 심볼리즘이야. 상징. 알겠습니까? 상징이 뭐야? 의미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답이 쉽게 골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그래 요지죠. 역시 요지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글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을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반전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전을 나왔을 때 그거를 잘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선택지 보면요. 주입식 교육 방법이죠. 이건 뭐야? 주입식 교육 방법을 지양은 안 한다는 거야. 자,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 3번, 가르치는 일은 복잡한 훈련을 요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4번은 지식으로서의 개방적인 자세. 이게 포인트죠. 3번이 함정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지 봐볼게요. teaching. 가르치는 것은 is supposed to. 자, be supposed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전문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requiring. 뭘 필요로 하는? 길고 복잡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무엇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어떤 인증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첫 문장에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있어 버려요. 첫 문장이. 그러면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굉장히. 대신에 뭐가 없으면? 반전이 없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문장에 선택지에 있으면 반전을 봐요. 반전을. 그 다음에 보시면 가르치는 행위라는 것은 룩어펀. 룩언이죠. 룩언은 뭐뭐라고 생각하다야. 수동이 됐죠. 자, 지식의 흐름이야. 높은 소스에서 텅 비어있는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전만 봐요. 반전이 있어 없어. 잘 들어요. 첫 번째 문장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면 그놈이 주제고 제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 한 가지 반전이 없어야 돼요.
반전은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뭘 본다? 반전만 확인하면 된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however가 있죠. 이게 바로 반전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확 쳐. 이게 뭐라고? 반전. 하지만 있죠. teaching, 가르치는 것이 need not be the province of special group이죠. 자, province 원래 지방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그룹의 영역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로 볼 필요? 기술적이니 기술적 기술로, 테크니컬한 기술로서 여겨질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죠?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특별한 그룹 사람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반대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더 읽어야 돼요, 이제. 이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이 다음 내용과 선택지를 비교해야 돼, 이제는. teaching, 가르치는 것은, 잡아요. can be more like, be like는 유사하다야. guiding, 이끌고 도와주는 것과 유사해. 뭐 하는 것보다도 정보를 강제적으로 into, 집어넣어 준 거야. 텅 비어 있는 머리에다 집어넣어 주는 것보다는 이끌어주고 막 도와주고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가르침.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자, 만약 당신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뭐 할 수 있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여기서 이 share이 결국 뭘 말하는 거야? teach,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은요,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네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자, 이거 convey what이야. 이것이 결국 뭐야? teach요. 그러면 지금 앞의 내용에서는 자, 가르치는 데는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했고 고된 훈련이 필요했고 자, 자격도 있어야 한다 했대. 갑자기 however, 그러나 가르치는데 꼭 그런 것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써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를 봤을 때 주입교육은 어차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맞죠? 자, 이것은 첫 번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의 개방적 자세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글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글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제가 2개면 글이 아예 다른 글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업을 들으시고 좀 더 자세하게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질문을 하시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고 문제 한번 푸는 요령들을 잘 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